안녕하세요. 평가과장의 박과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평가 준비하시는 관계자분들 고생들 많으세요. 이제 2020년도도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요양원들 자체가 평가 준비보다도 코로나에 대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저께인가요? 대전에 저희 거래처 원장님 전화 주셨는데 행정명령까지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관계자분들의 저녁 모임 자체를 금지하겠다고. 그만큼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 힘든 시기에 평가가 준비하라고 하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찍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바쁜 상황도 맞고 또 제 나름대로 개인 시간도 가져야 되는 상황에 이 영상까지 찍고 있으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힘들어? 그러면 슬픔이다. 그냥 다 힘드네. 그나마 그 중에 나는 좀 낫네. 그럼 조금 낫습니다. 저도 요새는 그러고 버티고 있습니다. 올 1년 한 게 없네요. 그냥 1년 2020년 기억나는 건 코로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할 건 해야 되고 준비할 건 해야 되니까 저 또한 좋은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육인가요? 말이 좀 헛나왔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항목은 평가번호 15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그 다음에 평가번호 16번 낙상 예방 환경조성입니다. 두 개 항목 모두 현장평가 항목입니다. 자, 아까 제가 좀 전 시간대 말씀드렸죠? 현장평가 항목은 누구 거라고요? 원장님들 거. 왜 원장님들 거냐고요? 돈 나가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준비하시는 관계자분들은 좀 쉬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내용을 보시고 이 부분을 평가 때 주의 깊게 준비만 하신다면 이거는 그냥 아까라기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저주는 점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평가번호 15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평가 점수가 무려 3점이나 배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번호 1번 운영규정이 1점이었고요. 운영계획서 1점, 운영위원회 1점, 그 세 개 힘들게 서류 준비하는 게 합쳐봤자 3점인데 이 현장평가 점수가 3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현장평가 항목들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놓치지만 않으시면 평가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자, 평가 기준을 잠깐 보면 1번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2번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3번 기관 내부에 안전 안내 표지판 각 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착이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세 가지입니다. 기존 매뉴얼랑 동일합니다. 바뀐 거 하나 없고요. 자, 첫 번째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보시면 일단 제일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잠금장치. 잠금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출입구 쪽에. 근데 우리 잠금장치가 또 잠기냐 안 잠기냐도 나중에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매뉴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있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 또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전기 콘센트입니다. 지금은 전기 콘센트를 열어놓곤 하셨다면 평가 때는 당연히 전기 콘센트 막이로 다 막으셔야 됩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볼펜, 칼입니다. 이런 것들 절대 기간에 지금도 없겠죠. 당연히 평가 때 평가 당일날 만약에 볼펜 하나 있어도 감점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어르신이 다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볼펜마저도 평가 당일날에는 치우시든가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항목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지금은 기관 운영하는 데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리문에 충돌 반지 표시, 자, 제가 서식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이 형태로 유리 쪽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럼 원장님들이 또 유리에 그럼 어디 유리에 다 붙여야 되냐? 불투명은 상관없는데요. 투명 유리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어르신이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가다가 유리가 아닌 걸로 부닥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투명 유리에 붙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투명 유리에 다 붙여야 되느냐, 어디에 붙여야 되느냐, 제 생각에 그냥 다 붙이세요. 이게 평가 기준에 맞춰가지고 허리 위로 몇 센치까지 해가지고 붙이라고 하는데 줄자리 일일이 잴 필요 없이 그냥 유리 조심을 다 붙이시는 게 맞습니다. 다 붙여놔 주시면 지금이라도 붙여놔 주세요. 붙여놓으시면 내년에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나요? 쉽게 생각하시라고요.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평가입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쉬운 게 평가입니다. 자, 유리문에 유리 조심은 간단하게 전부 다 붙여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럼 1번은 거저먹기. 자, 쉽죠? 들으시는 분도 이건 왜 설명해야 돼? 할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도 솔직히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매뉴얼 보시면 이것 중에서
채광 조명 당연히 유지하셔야 될 거고, 온도 습득이 없으면 온도 습득기 설치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뭐 청소 시설 관리 형태, 창문 개폐, 환기. 근데 이번 항목에서 제일 우리 요양원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냄새입니다. 냄새. 기관에서 생활하고 근무하시다 보니까 기관 내에서 냄새 나는 걸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요양원들 기관 가끔 방문을 드리다 보면 배설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일 평가관들도 기관에 일하지 않다가 이제 기관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냄새가 나면 바로 체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평가 때는 환기적인 부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눈에 말씀드렸지만 출입문의 문에만 창문 개폐, 즉 문이 열리고 잠기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이 있지만 창문이 고장나서 안 열리거나 안 잠기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당연히 창문이 잘 잠기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쉽죠? 그죠? 이거 설명하고 있는 제가 원래 저는 매뉴얼 안 읽는다고 했는데 이거 매뉴얼 읽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 세 번째 뭐냐면 안내 표지판, 위치도, 각 실별 표착. 자, 이거 뭐냐면 자, 화면에 제가 관련 서식을 좀 올려드렸는데요. 안내 표지판입니다.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 식당에는 표지판을 붙여야 되고요. 아까 어르신 방 앞에도 여기가 어르신들 사랑방인지 희망방인지 다 붙여주시고 프로그램실이 어딘지, 물리치료실이 어딘지, 간호실이 어딘지 이거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붙이라는 거고요. 그 붙임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치도는 쉽게 가실 거면 기관에 평면도 있으시죠? 우리 인허가 받을 때 공단이나 시군구에다가 우리 평면도 제출하셨잖아요. 그 평면도를 확대하시던가 새로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호실별 표치해가지고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만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평가번호 15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확인 방법 부분도 파란색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생각하신다면 이 항목은 거저먹기입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배정 점수는 3점이지만 난이도는 최하입니다. 준비하시는 부분도 기관 운영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와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단 우리 원장님들은 이 부분 중에 하나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비용이 들어간다.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자, 화면 보시면 이제 평가번호 16번 낙상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평가 항목이세요. 점수 배정은 무려 3점입니다. 3점. 이 항목은 근데 제가 난이도를 중상 정도로 봅니다. 현장평가 거저먹기인데 중상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평가 매뉴얼 화면 보시면 돈 들어갈 게 많습니다. 돈 들어갈 게 많다 보니까 중상으로 놓은 겁니다. 비용만 많이 투여하신다면 쉬울 수 있지만 이 비용 부분이 공단의 수가를 좀 많이 올려줘야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 잠깐 보시면 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안전손잡이 다 설치되어 있으시죠? 안전손잡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이 들어갑니다. 설치가 안 돼 있다면.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안전손잡이 이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될까요? 의구심이 드시면 설치를 하세요. 하나 더 설치한다고 문제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없으면 그걸로 지적을 당하세요. 어차피 안전손잡이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 안전한 환경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더 설치한다고 큰 문제 없으세요. 그리고 보통 복지용구 쪽에서 판매하는 안전수첩은 비싼데요. 일반용품에서 판매하는 안전수첩은 좀 더 저렴합니다. 그렇다고 뭐 튼튼 내구성이 다르냐? 제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될 거고요. 설치하는 위치는 지금 뭐 매뉴얼 보시는 것처럼 뭐 복도, 물리치료실, 뭐 프로그램실, 목욕실, 세면대 주의, 변기 주의입니다. 이런 거 거의 다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 돈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미끄럼 방지 처리. 아까 말씀드렸죠. 목욕실이나 화장실에는 당연히 미끄럼 방지 처리, 탈일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고요. 문턱 세 번째. 문턱 다 제거돼 있으시죠? 예전에 이거 가지고 원장님들이 공사비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요양원을 운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은 다 갈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문턱 제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수급자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 공간을 확보한다. 현장평가죠. 침실, 복도, 화장실, 휴게실 부분에서 휠체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휠체어 2대가 우리 도로로 따지면 가는 방향 1차선, 오는 방향 1차선 그 2개가
같이 다닐 수 있으면 되고, 또 휠체어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 확인 방법을 보시면, 안전서비 같은 경우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는 것 같고요. 기준 4번 같은 경우가 휠체어를 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대가 교체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요. 자, 이 평가 항목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쉬운 항목이 될 수가 있는 게, 비용만 많이 들이면 됩니다. 돈만 많이 들이면 되는데, 근데 또 우리 기관 운영하시는 원장 입장에서 이것만큼 어려운 항목이 없습니다. 직전 평가 때 공동생활 가정 우리 요양시설들 말고 공동생활 가정 기관들의 평가 결과를 아마 확인들 해보셨을 겁니다. 제가 2018년도에 이제 공동생활 요양원들 평가 진행해드렸던 기관들 평가 결과를 보고 저 되게 좌절했었습니다. 왜 이래 결과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러지? 치유기간이 몇 개 안 나왔고 우수기간도 왜 이러지? 그 대부분 CA 포진에 있으시길래 제가 혼자 저녁에 혼자 약주를 한잔 하면서 소주 한잔 먹었죠. 왜 그럴까 하고 결과를 봤는데 최악이었습니다. 공동생활 원장님들이 치유기간이 상위 2%, 우수기간까지 합쳐도 8%, 10%, 거의 공동생활 원장님들 평가 결과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한데 공동생활 가정들이 평가가 왜 무너졌냐 봤더니만 현장평가 부분에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평가에서는 점수가 높습니다. 높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동생활 같은 경우는 어르신 9명 정원에서 1명만 빠져도 적자 구조로 넘어갑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구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생활 원장님들이 그냥 통과만 하면 됩니다라는 형태로 많이 저희 거래처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 혼자 막 밑에 서가지고 막 죽어라 했지만 그게 좀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도 이 평가 설명 2개 항목 현장 평가를 말씀드렸지만은 깊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왕 또 기관 운영하시면서 좀 어르신들에게 좀 나은 환경을 개선하겠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아예 그러면 최우수 기간 노리시면서 우리가 비용이 현장으로 들어가지만은 좀 더 나은 평가 결과를 얻고 또 가산금 받으면 또 회복이 되고 물론 가산금은 직원들을 위해 써야 되는 거지만 그런 부분 쪽으로 좀 활용하신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이 평가 목표를 바라봐 주시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은 모두 현장 평가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금 문득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있다가 한 15강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공포의 간호사 파트가 나오죠. 욕구사정, 낙상, 욕창, 인지, 급여의 급여 결과 반영, 급여 반영. 이분도 설명드릴 텐데,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저랑 웃으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강의, 멋진 강의,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